이제 CTO를 맡고 계시는 이제 훈님을 모시고 A-스타 네트워크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짧게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 이름은 김훈이라고 합니다. 아스타 네트워크의 CTO를 현재 담당하고 있고요. 아마 이쪽 업계에 들어오게 된 지 거의 3년에서 4년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아스타 네트워크 이렇게 하시기 전에 이제 어떤 일들 이렇게 경험하시고 이제 하시게 되신 거예요? 아스타에 들어와서 시작한 일이 이제 첫 일이죠. 그 이전에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제가 처음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게 됐던 건 사실 제가 12살 때부터였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게임 개발을 계기로 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시작했습니다. 좀 더 복잡한 기능을 구현하고 싶어서 이제 엔진 단위에서 개발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루비를 통해서 처음 본격적인 프로그래밍 입문을 하기 시작했죠. 또 언제도 중학교 때였나? 그때는 좀 게임 개발 말고 다른 쪽도 흥미가 생겨서 시스템 프로그래밍, 정확히는 시스템 해킹이죠. 웹 해킹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빠져들게 됐어요. 제가 클라이언트 중 하나가 비트코인으로 이걸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비트코인에 처음 접하게 됐죠. 탈중앙화된 그런 구조를 처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보니까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이때 좀 빠져들다가 뭐 흥미가 금방 식고 이제 또 새로운 흥미가 생기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학교 생활 적응을 잘 못했거든요. 학교를 자주 그냥 띵가먹고 하고 싶은 것만 계속 집중했죠. 게임 개발이라든가 해킹. 제 부모님도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은 당연히 해주셨지만 그래도 저를 믿으셨다 보니까 안심하고 갈 수 있었죠. 3학년까지 이제 좀 뭐지 대충 다녔다가 고등학교는 검정고시 쳐서 그냥 건너뛰고 바로 일본으로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프로그래밍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사회과학의 틀에 맞춰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다가 이제 블록체인 개발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 느낌이 있었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프로젝트 개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좀 좋은 논문을 위해서 블록체인 하나 개발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소타를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아스타 네트워크의 파운더인 소타 와타나베 네. 의원님 만나게 된 그 계기는 뭐였어요? 제 블록체인 프로젝트 소개하다가 그게 어쩌다 보니까 도쿄에 있는 소타 와타나베 소식이 닿으면서 갑자기 소타한테서 뜬금없이 문자가 왔죠. 이거 프로젝트 봤는데 혹시 같이 일하지 않겠냐면서. 아스타 네트워크는 도대체 이제 어떤 걸 만들고 있는 회사인지 소개를 또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스타 네트워크는 아스타 재단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품 프로토콜 이름이죠. 그리고 아스타 네트워크는 이제 멀티체인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어요. 멀티체인에서 이제 그 자신의 D앱을 올리고 싶어하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자들, D앱 개발자들이 이제 주 타겟이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멀티체인을 이제 개발하는 게 아니라 멀티체인을 넘어선 크로스체인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체인이라는 것은 같은 프로덕트를 이제 여러 체인에다가 디플로이를 해서 그걸 이제 운영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예를 들자면 원인치 아니면 유니스왑 같이 보면은 네트워크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멀티체인 사용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디파이에 한정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좀 더 포괄적으로 블록체인 개발을 하고 싶다면은 단순히 멀티체인만은 부족하고 크로스체인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블록체인에서 개발을 하지만 그 블록체인이 이제 직접적으로 다른 블록체인에다가 스마트 컨트랙트 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 프로젝트를 이제 여러 개 디플로이 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블록체인 디플로이 하면 그 블록체인이 이제 다른 블록체인 연결을 해주는 거죠. 유동성도 연결되고 있어요? 네, 유동성도 연결이 되죠. 그렇게 된다면. 요즘 블록체인들을 보면은 이제 특수 블록체인이라든가 애플리케이션, 뭐 앱체인이라고 말하죠. 사람들 앱체인, 유틸리티 체인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결국에는 디파이, 유동성 이것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반대로 블록체인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는가 한다면은 또 그게 힘들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일반 회사들 어떠한 프로덕트든 어떠한 사람들이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걸 실현시킬 수 있으면은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데요. 다른 기능에 특화되어 있는 블록체인, 예를 들어 IoT, AI, 아니면 디파이 이런 것에 특화되어 있는 블록체인들이랑 연동을 시켜서 스마트 컨트랙트는 여러 복수 블록체인들이랑 서로 이제 연락할 수 있도록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 구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멀티체인을 프로그래밍 한다는 것이죠. 크로스체인 개념이 또 다른 블록체인들도 얘기를 많이 주장하잖아요. 뭐 코스모스 생태계도 이제 크로스체인 쪽 이제 프로토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아발란체도 그런 부분을 지향하는 것 같은데 Y 이제 아스타 네트워크 그들과 이제 비교했을 때 그럼 여기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제가 가장 여기서 하이라이트하고 싶은 게 두 기능인데요. 하나는 XVM, 그러니까 크로스 버추얼 머신의 줄임말로 저희는 이 레이어 1 하나의 레이어에 EVM 레이어랑 이제 웹어셈블리 레이어가 둘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EVM은 이제 솔리디티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많은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그러한 API 대응을 하는 레이어이고 또 저희는 그와 동시에 웹어셈블리 레이어를 담당하는데 웹어셈블리는 좀 더 저희 블록체인 네이티브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을 더 늘어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늘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EV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언어를 넣고 싶으면 솔리드 이외의 언어를 넣고 싶으면은 그 완전히 다른 컴파일러랑 언어 구조를 이제 처음부터 0부터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웹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네이티브로 이걸 대응하기 때문에 그 인터페이스를 이제 블록체인의 네이티브 환경에 맞춰서 그냥 컴파일러를 짜기만 하면은 어떠한 언어든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언어 확장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EVM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기능들, 그 비동기 함수라든가 아니면은 체인 네이티브 API 등등을 이제 웹어셈블리 통해서 제공이 가능합니다. XVM은 이 두 환경을 심레스하게 완전히 그 하나의 네트워크 네이티브 네트워크에서 액세스하듯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네이티브 EVM이든 확장성이 높은 웹어셈블리 환경이든 개발자들이 양쪽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는 이제 탭 스테이킹. 저희 네트워크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다 스테이킹이 가능한데요. 스마트 컨트랙트 스테이킹을 함으로써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자들은 이제 패시브 리워드를 계속 얻게 됩니다. 크립토 프로젝트라는 게 대부분 다 자기만의 암호화폐를 만들지 않으면은 비즈니스로서 성립하기가 힘든 게 현재 상황이죠. 실제로 프로덕트 유스 케이스가 있다 하더라도 비즈니스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코인을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저희는 탭 스테이킹 통해서 그걸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제 개발자들은 유저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유저들에게 밸류를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고 탭 스테이킹을 통해서 유저들이 직접 이 프로젝트를 지원을 함으로써 개발자들은 패시브 인컴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구조죠. 뎁 스테이킹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게 유저들이 어떻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 혹은 스테이킹하는 과정일까요? 이게 폴카닷을 그냥 예치하면 되는 건가요? 뎁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아스타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유저들한테 스테이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 화이트리스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화이트리스트에 오르게 되면은 이제 아스타 토큰 홀더들은 자기가 원하는 뎁에 이제 스테이킹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죠. 그러면 뎁은 그 스테이킹 되어 있는 양에 이제 비례해서 리워드 보상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걸 만들게 된 비전이 개발자들은 개발에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새로운 거를 시작할 때 새로운 걸 도전하는데 그 베리어 허들을 낮춰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뎁 스테이킹을 통해서 돈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뎁 스테이킹에 참여하는 유저들은 이 뎁의 투자자가 되는 느낌일까요? 투자라고 취급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 지원이라 생각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뎁을 개발한 팀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취급을 하고 어떤 식으로 보상을 다시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르죠. 그러면은 아스타 네트워크가 꿈꾸는 비전, 최후 엔드골은 어떤 건가요? 혁신가를 위한 플랫폼이 되고 싶습니다. 단순히 디파이라든가 트렌드를 쫓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개발자가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있고 비전이 있고 이거를 이제 구현을 하고 싶으면은 그걸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것이 목적이죠. 어느 블록체인을 개발을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토큰 에코노믹스를 짜야 될까 이런 걱정을 없애고 단순히 무엇을 만들어야 될까, 어떤 가치 유저한테 제공해야 될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입니다.